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6년 전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에는 짓담한 콘도미니엄 건물 100여 채가 흉물처럼 남아있는데요. JDC는 사업을 다시 추진해보겠다며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인허가와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옛 토지주 200명은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고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옛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짓담한 콘도미니엄 건물 140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토지주들은 JDC가 이곳에 일방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불법 건축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토지주 및 지역사회에 크나큰 피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JDC는 즉각 대우 각성하라. 하루빨리 소모적인 법정 소송을 줄이고 토지를 반환하라. 특히 JDC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발생한 이익인 유익비를 토지주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주장은 시간을 끌어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밭으로 사용되던 토지 위에 건물을 짓담한 건물이 놓여져 있는 것이고 도로도 자기들이 단지 내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는 무익한 것이죠. JDC는 기반시설 전부를 뜯어내고 사업 이전 상태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익비를 인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 20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토지주 한 명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상황. 토지주들은 조만간 제주도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달라는 행정집행을 요청하고 국회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이 최근 디젤 차량의 필수품인 요소수의 수출을 막으면서 제주에서도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물류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인근의 한 주유소. 기름을 넣는 화물차에만 요소수를 조금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요소수는 불과 10리터, 3, 4일밖에 쓸 수 없습니다. 아니요, 쓸거 없어요. 그래도 차는 굴려야 되니까. 규모가 작은 주유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요소수 재고가 모두 동나면서 며칠 전부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 거래처 사례가 파는데 도매업체에서가 그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냥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중고장터에서는 평소 10,000원에 팔리던 10리터짜리 요소수 한 통이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 차량의 운행을 위해 요소수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2015년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이후 도입된 화물차는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난감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요소수 지금 조금씩 넣는다는데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또 언제까지 떨어질지 화물기사들은 이제 불안한 거죠. 화물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차량들도 운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소방 차량의 경우 요소수 재고가 6개월분가량 남아있지만 청소 차량은 2개월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나 공업사 통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좀 넣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그 청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요소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류 대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으로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7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확진자가 11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14명은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요양병원 확진자 1명이 입원 치료를 받다 사망해 코로나19와의 인과성을 조사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지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4.3 유족 중에는 친척이나 남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4.3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시작하려면 잘못된 가족관계부터 바로잡아야죠.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사연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3 당시 아버지가 광주 형무소로 끌려갔다 숨진 오연순 할머니. 오촌 아저씨의 딸로 평생을 살아왔던 오 할머니는 5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야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 하는 말을 우리 고모한테 옆에 있는 저게 조카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말만 대답 없어 영어니까. 그때는 우리 조카는 맞대. 걔는 이거 아이고 결정적인 한 일단 그걸로 딱 끝난.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토벌대에 집단 총살당한 강순자 할머니. 아버지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 보니 외삼촌의 딸로 호적에 올려져 아버지와는 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로 됩니까? 난 죽기 전에 누구 딸로 한번 대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딸로 한번 대봤어. 그것이 난 소원이다. 우리 아버지는 총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4.3 당시 숨진 아버지 대신 허위 인물을 만들어 호적에 이름을 올린 김정희 할머니 역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허천버세기하고 한 사람적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머니 그 젊은 시절 살았을 때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어머니 한을 어떻게 부려드릴까 그런 생각에서 이거 시작은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4.3 특별법은 배보상 문제와 가족관계 등록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야말로 4.3의 배보상 문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족들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희생자의 오촌까지 배보상 범위를 확대했지만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내고 좌초된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부지를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편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오라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사실상 무산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하며 오라 단지 부지는 한라산과 제주시가지의 완충지대로 필수적으로 보존돼야 하는 곳이라며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대법원이 공중보건 위기를 인식하고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방과후 강사노조 제주본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강사들의 수입이 2년 전보다 40%나 줄었다며 교육청이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수강료 지급 방식이 인원에서 시간으로 바뀐 데다 교육청이 지원금을 중단한 것이 원인이라며 방과후 강사가 사라지면 학생과 학부모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을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 뒤 환전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1건을 적발해 부당 이득금 1,200만 원을 환수하고 13건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나는 전은 구매자와 환전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기록돼 부정 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서귀포시 대포동 중문단지 축구장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밀물로 바다에 고립됐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해경에 구조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옛 육군 제1훈련소 정문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제주 육군 제1훈련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신병을 양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 2교차로 양쪽에 3.7m의 높이로 세워졌습니다. 제주도는 정문 기둥의 형태와 재료로 쓰인 현무암과 조개 껍질 등이 제주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국방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제주도 전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초과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112개 지역의 빛 방사를 측정한 결과 36%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고 최근 4년간 빛공해 민원 500여 건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분구와 통폐합 지역에서 오는 8일과 9일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구 대상인 제주시 아라동은 찬성이 높았지만 통폐합 대상인 제주시 한경과 추자면,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은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합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특구 4개 사업이 정부의 임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임시 허가를 받은 사업은 충전 인프라 고도화와 이동형 충전 서비스, 공유 플랫폼 구축, 전기차 진단 서비스 등 4가지입니다. 허가 기간은 다음 달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2년 자동 연장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륜차 무질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1,8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